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시기상 사진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보정하고 편집하려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서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무료이면서 설치도 필요 없고 컴퓨터의 사양과 전혀 상관없으며 일반적인 편집과 보정 정도는 전혀 지장 없이 간단하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pixlr.com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pixlr.com 사이트는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 pixlr.com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내 컴퓨터의 사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픽슬러만 잘 이용을 하셔도 다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인터넷이 되기만 한다면 전부 활용이 가능하죠. pixlr.com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픽슬러 X가 되겠습니다. 픽슬러 E는 플래시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픽슬러 X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픽슬러 X 들어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회원 가입 필요 없이 그냥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을 내고 프리미엄 버전을 이용하시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로 회원 가입 없이 이용을 하셔도 기본적인 기능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열기로 사진을 열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열기 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파일을 여기서 찾아서 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 열기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변경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사진은 4032에 3024 사이즈가 되겠죠. 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 작게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울트라 HD와 풀 HD 웹 사이즈로 사이즈를 조절을 하게 되죠. 자, 보통 풀 HD 정도 쓰시면 이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특별히 큰 사이즈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울트라 HD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진은 풀 HD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풀 HD로 해서 적용하다 해보겠습니다. 번역이 돼서 한글화가 돼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번역어 투라서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열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자, 좌측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1920에 1440이라고 나오죠. 이 사진의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퍼센테지가 나오죠. 원래 사이즈대로라면 100%로 보여야 되는데 이 안에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소를 해서 한눈에 다 보이게끔 사이즈를 줄여준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100%가 되면 원래 제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그 대신 이렇게 됐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한눈에 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아까 본 33%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사진을 잘라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쪽이 너무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요. 자, 보통 그럴 때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잘라주는데 이 픽슬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메뉴에 보시게 되면 자르기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가로 세로를 직접 입력을 해서 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코너 부분에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박스 모양을 만들어서 이 안쪽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를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닫기가 있고 구하다가 있죠. 자, 구하다는 뭘까요?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저장할 때 세이브 한다고 하죠. 이 구하다가 세이브가 되겠고요. 닫기는 이 창 자체를 닫아버리는 거고요. 이 좌측에서 메뉴에 대한 내용에 적용을 할 때는 적용하다가 되겠어요. 자, 적용하다 합니다. 그러면 옆에 어둡게 나와 있던 부분은 없어져 버렸죠. 자, 이게 자르기 기능이에요. 그러면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작업 취소가 있죠.
지금 했던 작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언두와 리두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자르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금방 한 것은 직접 마우스로 클릭해서 조절을 했죠.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때는 마우스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종횡비 선택이라고 있죠. 이것은 비율대로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는 사진에 비율에 맞춰야 할 경우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1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르는 박스가 1:1 사이즈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잡고 움직이시면 내가 자를 구역을 선택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좌측과 우측의 어두운 부분을 잘라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1:1 스퀘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4:3 모니터, 16:9, 16:10 파노라마, 필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를 규격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와이드 스크린 주시면 16:9가 되겠죠. 16:9는 스마트폰의 가로 세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볼 때는 완벽하게 딱 채워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원하는 구역을 여기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을 찍어보면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수평 조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사진이 삐뚤게 찍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수평선이 기울어지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죠. 자, 이런 사진들은 반드시 수평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평 조절이라고 있죠. 여기 있는 중간에 슬라이드 동그라미를 잡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중간에 그리드가 나오게 되면서 그걸 보면서 수평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수평이 바로 잡혔어요. 그죠? 자, 그 대신 사진을 돌려서 수평을 잡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은 알아서 다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사진인데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진이죠.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이 기둥이 기울어져 있죠. 원래는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굴뚝들도 약간씩 기울어져 있고요. 이 집도 지금 여기는 기둥이 기울어진 상태죠. 자, 이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이런 사진들을 바로 잡을 때 수평 조절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평 조절을 선택을 하고요. 약간씩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울어진 기둥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기둥들도 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2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네요. 얼마 안 되는 기울기지만 이 기울기가 실제 사진을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작업 취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완전히 틀어져 보이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걸 찍으셨을 때 완전 수평을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눈대중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사진이 기울어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평만 잡아주셔도 사진이 훨씬 나아지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밝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으시면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둡거나 아니면 밋밋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진이 찍힐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조정하기 메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밝기, 어둡기 차이가 별로 없는 밋밋한 사진을 열어봤어요. 자, 여기 조정하기 누릅니다. 자, 이런 사진은 전혀 임팩트가 없죠. 전체적으로 밝기와 어둡기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밋밋해 보여요. 이럴 때 이용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빛 메뉴에서 대비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밝을 경우에는 대비를 줘서 어두운 것은 좀 더 어둡게 만들고
밝은 곳은 좀 더 밝게 만들어서 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자, 대비를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상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차이점이 크죠. 자, 여기는 색깔들이 더 살아나고 밝기도 올라오고 이런 나무 잎들 색도 전부 살아나는 반면 원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밋밋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밝기나 어둡기 구별이 별로 없는 전반적으로 밝은 사진은 대비를 이용을 해서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만들고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만들어서 확실한 구분을 지어주시면 훨씬 나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사진이죠. 우리가 주제는 꽃이긴 하지만 이 주위도 그렇고 꽃도 이렇게 환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사진일 경우에는 또 조정하기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밝기를 좀 올려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밝기라고 있죠? 밝기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꽃이 살아나고요. 뒷 배경도 조금 더 밝아집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 대비도 조금 더 줍니다. 그러면 꽃이 더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사진이 더 선명하고 깨끗해 보이게 되겠죠. 작업 취소해 볼게요. 다시 실행합니다. 그렇죠? 네, 선명해 보이죠? 그리고 먼저 번은 좀 지저분해 보여요. 배경이. 그렇지만 다시 적용을 시켜보면 배경이 덜 지저분해 보이고 꽃이 더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이 대비 기능은 보통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밝기와 대비만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 사진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가 죽어있는 사진일 경우가 되겠어요. 이 사진의 경우는 지금 채도가 좀 떨어지죠. 칙칙해 보이죠. 그 이유는 색이 살아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조정하기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색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작업 취소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색이 훨씬 살아나죠. 이렇게 해서 색을 좀 살려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빛에 들어가서 밝기를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대비를 조금 주시게 되면 사진을 훨씬 더 선명하고 색이 살아나는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터치 몇 번 해주면 원래 찍은 사진과 완전히 다른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기능이에요. 좀 더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조정을 하느냐의 차이지 기본적인 방법은 전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슬러만 잘 이용을 하셔도 나중에 포토샵을 배우신다면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텍스트만 잘 넣어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이 사진을 얼마 전에 제가 민속촌에 가서 찍어왔는데요. 여기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텍스트 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pixlr.com에서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요. 이 템플릿들은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템플릿을 적용을 해볼게요.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딩이 되면서 템플릿이 올라가게 되고요. 마우스를 템플릿 안으로 가져가면 십자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얹어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기본 템플릿이 되겠어요. 필요 없으면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텍스트 추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들을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템플릿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내가 여기 있는 글씨들을 조절을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사진에 얹어주시면 훨씬 더 세련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줄 때는 제일 위에서 텍스트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박스가 하나 들어가죠. 자,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라는 창에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도 나오게 돼요. 입력을 해볼까요? 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이비 올림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이 안으로 가져가면 십자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걸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하단이나 변에 가져가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사이즈를 키워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컬러가 있죠. 내가 원하는 컬러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서 원하는 컬러 종류 선택하고요. 위에서 좀 더 세부적인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까만색은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붙이시면 까만색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렬이 있죠? 좌측, 중앙, 우측 정렬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굵게 주시면 볼드체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글자 간격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글자 간격이 좀 더 넓어지죠? 그 다음 선 간격하면 위아래 줄 간격이 넓어지게 되겠어요. 규격은 사이즈 조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투명도가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글은 여러 가지 폰트가 없어요. 기본 폰트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영문 폰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글씨 크기는 적당한데 IB96 올림이 너무 커요. 이거를 좀 작게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만 작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더 쓰는 거죠. 지금 이 박스 안에 글씨가 전부 채워져 있죠.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글씨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IB96 올림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를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텍스트 추가 들어가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금방 IB96 올림 쓰시고요. 그 다음, 자, 옆으로 너무 넓으니까 이걸 일단 줄여주고요. 클릭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줄게요. 자, 그 다음 위에 거 적당히 위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전부 됩니다. 이렇게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데다가 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 완성을 했어요.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구하다라고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이브라고 그랬어요. 구하다 누릅니다. 자, 우리는 뭘로 저장할 거예요? JPG로 저장할 거죠. 사진을 어디서나 보려면 JPG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JPG로 저장돼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전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의 질을 정해야겠죠. 자, JPG는 압축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용량이 큰 사이즈의 사진인데 용량을 압축해서 줄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게 되면 압축이 조금만 됩니다. 용량이 커지는 거죠. 퀄리티를 낮추면 압축이 많이 돼요. 용량은 낮아지겠죠. 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퀄리티는 높은 게 좋겠죠.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내 컴퓨터에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됐네요. 자, 이렇게 저장됐죠? 열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에 간단하게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간단한 보정을 한다든지 삐뚤어진 사진을 바로 만든다든지 이런 간단한 종류의 편집 정도는 이 픽슬러를 이용을 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사진들 많이 찍으실 텐데요. 꼭 한번 이용해서 나름대로 멋진 사진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픽슬러를 이용한 사진의 간단한 편집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